작년에 한국인 946만 명이 일본에 왔었어요. 거의 1000만 명이죠. 이때도 역대급이다. 그런데 작년 1월에서 4월달까지가 320만 명이고 올해 1월에서 4월달까지가 390이야. 전체적으로 플러스 22%. 작년에도 많이 와주셨네요 했었는데 올해는 더욱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역대급을 기록 중인 일본 여행 가는 한국 사람들이라는 내용인데, 어머나. 한국 분들이 일본 여행을 정말로 많이 가시죠.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일본에서도 꽤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일본 원래부터 뭐 관광객 많이 오니까 당장 작년만 하더라도 일본에 4천만 명이 왔는데 예. 굳이 뭐 한국 사람 많이 간다 해서 그게 뭐 화제가 되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내용이 다릅니다. 당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가을이죠. 예,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발언 때문에 중국이랑 일본이랑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 관광객이 물밀듯이 일본으로 몰려오다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도 꽤 뉴스가 되고 예, 꽤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특히 일본이 감사하고 있는 게 있잖아. 유명한 도쿄라든지 오사카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와주신다. 그렇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한국 분들이 일본에 많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딜 많이 돌아다니는지 예, 그리고 앞으로의 일본 여행은 좀 바뀌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좀 추가적으로 제가 넣어가지고 일본에 갈 계획 있으신 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TV 아사히네요. 예. 4월 달에 방일 외국인이 약 370만 명으로 올해 최다를 기록했다. 그런데 중국과 중동이 대폭 감소했다.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뭐 중동이야 최근에 호르무즈 사태 때문에 뭐 항공편도 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줄어들었는데 중국은 중일 갈등 때문에 많이 줄었는데 그럼 얼마나 줄어서 중국이 전년 대비 56.8% 감소.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어요. 놀라운 숫자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숫자가 5.5% 감소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인이 반토막 났는데 5.5% 감소는 말은 그래도 꽤 선방을 했단 말이잖아요. 그럼 누가 선방을 지켜줬어요? 예, 옆에 나오죠. 한국과 대만이 관광 수지에 도움을 준 겁니다.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일본 정부 관광국의 방일 외국인 통계입니다. 여기를 딱 보면은 대한민국 작년 4월 달에는 72만 명이 왔었어요. 근데 올해 4월 달에는 87만 8천 명. 21%가 늘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와주셨네요 했었는데 올해는 더욱더. 그리고 대만 또한 50만 명에서 64만 명으로 19%. 그래 어쨌든 제일 많이 늘은 게 어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2016년을 봤을 때도 393만 명. 전체적으로 플러스 22%. 1월부터 4월달. 1월부터 4월까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작년에 연합뉴스네요. 한국인 946만 명이 일본에 왔었어요. 거의 1000만 명이죠. 이때도 역대급이다. 그런데 22%가 늘어서 1월부터 4월까지에 393만 명이고 곱하기 3 해보세요. 대충 얼마입니까? 1000만 명은 확실하고 1200만 명까지 갈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라진 중국인은 어디로 갔어? 마이너스 55나 찍혔는데. 그렇죠. 4월 방한객, 대한민국에 온 관광객이 203만 명. 2달 연속 200만 명 돌파. 역대 최다. 이런 뉴스 안 보십니까? 대한민국 요즘 해외 관광객들 많이 몰려온다고.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였어요? 그렇죠.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대신에 한국으로 간다. 라 이래가지고 그 숫자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올 들어서 중국인이 대한민국에 199만 명이 오고 그 다음에 일본인이 120만 명. 작년 1월 4월에 비해서도 20만 명 더 많이 갔기 때문에 일본인도 한국 가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그러다 보니까 요미우리에서 이런 뉴스를 내보내죠. 일본과 한국의 왕래가 1300만 명을 웃돌아 과거 최다 갱신. 이게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뭐예요? 더 늘어난다. 한일 간의 왕래가. 그 뒤에는 엔저 그 다음에 플러스 한국 내에서의 일본 여행의 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 항상 일본에서도 분석하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일본에 오는 한국인 관광객 마케팅 성공의 요인 어떻게 하지 마케팅을 해야 될까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 관광객이 기대하는 일본 내 체험 활동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 정부에서 취합한 자료거든요. 1등이 일본 음식. 먹는
거.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일본 여행이라 검색해 보세요. 어디 맛집, 줄 서는 집부터 해서 그게 제일 많이 들 거예요, 대한민국에. 초밥이라 하더라도 뭐 100엔짜리 초밥부터 이래가지고 뭐 오마카세부터 이래가지고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돈가스도 뭐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각 지역마다 맛집 탐방을 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오는 목적이 제일 크다. 그 다음에 일본 와서 뭐예요? 이런 과자 같은 거 사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음식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과자뿐만 아니라 뭐 쇼핑이라든지 그것도 포함되고, 그리고 다음에 나온 요인이 이겁니다. 그냥 경치 보러 간다. 라는 게 한국 사람들이 오는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올해 들어 예를 들어 1000만 명 넘게 한국 사람이 온다 그러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 뭐 도쿄라든지 아니면 오사카라든지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했을 때 불가능합니다. 도쿄, 오사카도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가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여러분 도쿄랑 오사카를 많이 가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도쿄 가는 비행기입니다. 5월 23일 토요일 기준이에요. 아침부터 제주항공 뜨고, 제주항공 뜨자마자 10분 돼서 에어부산 뜨고, 또 10분 돼서 이스타 뜨고, 또 거의 같은 시간에 진에어 뜨고, 또 20분 있다가 진에어 뜨고, 이스타 뜨고, 에어서울 뜨고, 제주 뜨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KTX 마냥 인천공항에서 도쿄 가는 비행기가 그냥 시시각각 떠요. 그냥 계속 뜹니다. 그 다음에 오사카. 오사카는 뭐 새벽 때 이제 일본 피치 항공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7시 시간부터 9시까지, 그 다음에 뭐 10시, 11시, 그냥 죽어라 뜹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와주시네요. 속된 말,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있잖아요. 부자가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어딜 갈 건데 비행기표 내놔. 고객님 만석입니다. 1등석은 만석이 안 되잖아요. 약간 그런 거 그 드라마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일본 갈 때 아무데 가가지고 지금 일본 가는 비행기 아무거나 주세요 하면 무조건 줍니다. 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많아요. 어딘가는 여러분들이 그냥 주워 듣고 갈 수 있어요, 일본. 도쿄랑 오사카마도 이 정도인데 이것도 뭡니까? 1000만 원 부족하다 이거야. 일본 마이니치가 보도를 했네요. 한국으로부터 일본 오는 여행객 수 과거 최다다. 자, 그런데 그 일본 여행의 붐을 지원하고 있는 게 누구? 지방도시. 한국으로 치면 무슨 얘기? 소도시. 그 소도시 관광 붐이 아까 보여드린 도쿄, 오사카를 넘어서가지고 이런 전체적인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도쿄 여행 갔다 왔어요, 오사카 여행 갔다 왔어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근데 홋카이도 갔다 왔어요, 히로시마, 마츠야마, 사가, 정말 여러 동네 갔다 왔어요라는 얘기를 해주시네요. 상당히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나오죠. 연합뉴스네. 올해 3월달 뉴스입니다. 인천 32곳, 김해 12곳. 이게 뭐? 일본 항로. 안 가는 데가 없어요. 32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천공항 가가지고 오늘은 어느 곳에 갈까요? 이래가지고 랜덤으로 여건으로 가가지고 있잖아요. 가더라도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많아요. 이게 저희도 부러워요. 저희가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 근대 여행 가는 것보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일본 그 지방 도시 여행 가는 게 더 편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을까? 이건 일본의 정책에 기인을 하죠. 일본이 국토교통성입니다. 일본이 지방 활성화를 목적으로 보조금을 줘가지고 한국의 항공사가 싸게 착륙할 수 있게, 흔히 말하는 취항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저가 항공사 입장에서는 일본 가는 항공편은 땡 처리하더라도 돈이 남네? 장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일본 여행을 쳤어요. 검색에. 아니? 국내 여행 제주도 가는 것보다 싸네? 그러니까 우후죽순 나와. 요새 기름값 비싸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가봤자 요즘 엔저니까 물가도 쌀 것 같아. 가는 거야. 근데 그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경제도 5월 22일 기사 분석을 했네요. 고환율에도 항공료 올라도 간다. 일본 여행 예약 2배 폭증. 어머. 같은 목적지를 반복해서 방문하는 이른바 N차 여행, 흔히 말하는 재방문, 재재방문 트렌드가 도쿄, 오사카 등 주요 도시가 아닌 어디? 소도시 여행객. 이게 주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이고 일본 여행 왔어. 도쿄, 오사카, 교토 보고 됐어. 가. 안 와. 근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도쿄 갔어요. 도쿄 타 봤어. 기분 좋아. 삐까뻔쩍해. 오사카 가서 도톤보리 닭고야끼 먹었어. 맛있어. 후쿠오카 갔어. 돈코스 라면 먹어. 근데 이걸로 만족되냐? 아니에요. 더 딥한 일본을 느끼려고 다른 소도시 또 가. 반복적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 여행객들의 특징입니다. 아까 말한 올해 1000만 명이 넘을 수 있다. 그게 1인당 한 번 가서 1000만 명이 아니라 중복 집계예요. 한 명이 뭐 대여섯 번 가고 하다 반복적으로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 오는 한국 여행객들 숫자가
우후죽순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당장 여기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이걸 알고 공략을 해요. 일본 관광청 사이트입니다. 남한의 소도시를 모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이러면서 일본 전국에 있는 각종 소도시에 여행 가라. 일반적으로 모르는 도시가 많이 있어요. 이 안에 보면. 예. 외국인 분들은 모르는데. 그렇죠. 일본 사람들도 잘 안 가는 도시가 많은데 그런 도시들을 놔둬두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소도시에 들어간다 하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소도시를 홍보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 내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일본의 방일객이 7개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색칠된 지역, 홋카이도, 그 다음에 도쿄 그 주변, 오사카 그 주변, 후쿠오카 그 주변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데는 외국인 관광객이 잘 안 가요. 여기 회색된 데는. 그런 데니까 여기에 해외 관광객을 불러 모아야 돼. 근데 그 제일 큰 메인 타깃이 누구?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중국이랑 한국 이렇게 버텼는데 이제 중국이 없잖아. 한국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올인을 치는 것이 이제. 뉴스 나올 때 있잖아. 중국 관광객분들이 주로도 일본은 괜찮아요. 도쿄라든지 오사카라든지 많이 와주시니까 괜찮아요. 하는데 지방 도시는 사실상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에 와주시는 분들 정말 땡큐. 예를 들어서 중국, 홍콩에서의 손님이 엄청나게 줄었다. 근데 누가 늘었다? 한국에서는 늘었다.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예, 가고시마입니다. 가고시마가 여기 규슈 남쪽에 있는 이 동네 있잖아요. 가고시마가 이제 겨울에도 따뜻하거든요. 예, 그런 데서 많이 가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일본, 남일본 신문에 쓰네요. 예, 골프 치러 온다. 한국에도 요 최근에 골프 붐이 좀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프 치러 갔는데 국내, 대한민국 내 예를 들어 제주도라든지 그런 골프 가는 것보다 그냥 가고시마 가서 골프 치는 게 더 싸다 이래가지고 있잖아. 그걸 더 집중 공략하자라는 것도 뉴스에 뜨는 겁니다. 그리고 가고시마뿐만도 아니죠. 요미우리가 보도했네요. 올해 5월 19일 뉴스. 한국인 숙박자 수가 취항 전에 13배에 달한다. 이것도 타이틀이 한국인을 넣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도쿠시마. 도쿠시마가 어디예요? 일본의 여기 시코쿠라는 섬이 있잖아요. 이 섬의 동쪽 지역입니다. 도쿠시마. 일본 여행자분들 있잖아. 그냥 지나가 버리는 동네네요. 아, 그렇죠. 응. 도쿠시마 지나서 뭐 여기 다카마츠 가서 우동 먹고 여기 마츠야마 가서 온천 들어가고 하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들렀다 가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 도쿠시마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들어서 이제 땡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이제 일본 사람들 별로 관심을 안 두는 지역이다 보니까 일부러 요 최근에 5월 19일에는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중국인이 안 하고 다른 나라가 안 하고 일본인이 안 해서 망해요 이러면 너무 더 안 갈 거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던 우리 촌동네인데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 활기차네요. 관광적으로 활성화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플러스적인 의미로 있는 기사를 낸다는 거죠. 도쿠시마뿐만인가요? 아니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 많아요. 이건 올해 3월달 니케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대만 관광객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치 도토리에 모인다. 이 도토리가 대한민국 동해 쪽 이쪽 지역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이제 그 일본의 이시바 전 총리 고향이거든요. 진짜 촌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게 장점인 거야. 제가 어릴 때부터 교과서에서도 배워요. 사람들이 빠지는 동네다라는 식으로 배워요. 그렇죠. 그냥 조용조용한 진짜 소도시 있잖아. 당신밖에 없다. 실제로 그래요. 여기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네에 사람이 없어요. 초보자는 가면 안 돼. 나오죠. 상급자가 모인다.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초보자는 도쿄, 오사카를 가. 일본 오면 그지? 이 정도 삐까뻔쩍한 보고 닭고야키 먹고 해야지. 그 초보자. 중급자가 이제 나고야, 후쿠오카부터 이래가지고 조금 알만한 지방, 거점 도시가. 그 다음에 이제 클리어했어. 그럼 상급자. 진짜 아무것도 없는 동네 간다는 거야. 사실상 아무것도 없지는 않아요. 있잖아요. 사막도 있고. 도토리 사막이 있어요. 사실은 볼 게 있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미지가 강해서.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잘 안 가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 각지에서 자기들이 보기에 일본 사람들이 안 가는 지역에 근데 외국인 관광객이 오네? 근데 어느 지역 이런 도토리 아까 말한 가고시마 이런 도쿠시마 이런 데는 특정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기인하는 게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일부러 특집 삼아서 자주 이렇게 기사로 내면서 왜 올까? 그리고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되냐는 좀 특정한 게 있잖아요. 좀 타겟을 명확하게 지정해주는 기사가 뜬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나름 가성비죠. 일본 여행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최대한 빨리 가야 돼요. 맞습니다. 뭐? 텍스 프리! 면세. 예, 일본의 면세 제도가 언제부터 바뀌어요? 올해 11월 1일부터 바뀝니다.
조심하세요. 지금까지는 돈키호테에서 물건 살 때 당신은 외국인 관광객이니까 삑 세금 안 뗄게요. 소비세 안 뗄게요. 이래서 물건을 줬는데 11월 1일부터 뭐예요? 돈키호테에서 물건 살 때도 니들도 일본인처럼 똑같이 소비세 내놔라 하면서 10% 붙은 금액을 과금을 하고 그리고 당신이 공항 갈 때 그 물건 산 물건 보여주세요 해서 물건 보여줘야지 그러면 수수료 제외하고 오케이 환급해 줄게요. 리펀드 이 방식으로 11월부터 바뀝니다. 공항에서 리펀드.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귀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물건 사는, 예를 들어 일본에서 뭐 쇼핑해야 된다는 분들은 가능하면 올해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가서 물건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것도 100% 단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은 대신 상한선이 없어져요. 지금까지는 이 정도 금액 이상은 면세 안 됩니다. 품목이라는 게 좀 제한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리펀드제로 바뀌고 금액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오상 일본 가서 면세되는 거 사면 개꿀이네. 근데 여러분 11월 1일부터 뭐가 되냐요? 예. 상한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물건 갖고 한국 들어갈 때 한국 세관이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 갑니다. 어머. 데이터가 연동이 돼요, 이제. 그러니까 11월 1일 전까지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야매라는 게 좀 통할지 모르겠는데 11월 1일 이후부터 이제 야매가 안 통합니다. 이 사람 한국 가서 추가 과세될 거 갖고 비행기 탔습니다가 바로 날아가요. 제대로. 제대로 날아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출국세. 요즘 호르무즈 때문에 뭡니까? 유류 할증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해가지고 일본에서 7월부터 출국세가 1,000엔에서 3,000엔, 만원에서 우리도 3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행기 값이 2만원 더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7월부터. 예.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이것도 꼼수가 하나 있죠. 6월 30일까지 발권된 항공권 및 투어는 개정전 세율 1,000엔으로 경과 적용. 그러니까 내가 올해 7월 이후에 일본 갈 일이 있어. 겨울에 가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미리 끊으세요. 그래야지 출국세가 쌉니다. 근데 이거도 어렵네. 지금 준동사들 때문에 비행기 값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겨울철이 되면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거 2만 원 차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머리가 계산이에요. 예. 추위가 말한 것처럼 호르무즈 금방 끝나가지고 이제 유류 싸질 수도 있어. 겨울철에. 그럼 특가 맞아. 땡처리 항공권 나올 수도 있어. 그래봤자 그럼 뭐 2만 원 올라간 거 뭐 땡처리면 더 싸질 건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아니야. 호르무즈도 길어지고 비행기 항공료 기름값 천정부지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생각 되면 이제 일본 가성비 여행 아닐 수가 있어. 미리 해야 돼 이런 거를 갈등을 한 거지.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잘 들고 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 숙박세죠. 요즘 이제 숙박세가 점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올해부터 정말 도입한 도시도 많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관광객들한테 돈을 좀 더 받아 먹어야 되겠다. 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일본 전체적으로 숙박세가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오늘 얘기한 내용. 일본에 오는 해외 관광객이 어쨌든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거를 견인하고 있는 게 누구다? 바로 한국 관광객들이다. 뭐 다른 대도시 너무 관광객이 많이 와요. 우리 외국인 싫어요. 이래서 뭐 어깨빵도 있고 그런 데도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일본의 소도시, 일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말이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은 하등 관심이 없는 그런 동네인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뭐 상급자가 레벨이 높습니다. 우리 동네에 꼭 오세요. 일본 여행 상급자분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동네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본이라 해서 모두 다 동일한 게 아니라 일본 내에도 각종 여러 가지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걸 매력이라고 느껴서 한국 관광객분들이 일본에 많이 가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저도 항상 이런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뭘 느끼냐면은 각 지역마다 있잖아요. 이제 소도시, 일본 지방 소도시마다 경쟁이야. 예. 누구를 두고? 예를 들어 한국 관광객을 두고. 왜냐면은 우리 지역은 예를 들어 뭐 숨겨진 온천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은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어떤 데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야 돼. 아무것도 없는 게 장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도 않은 어필을 하지만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한번 맛볼까? 찍어볼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당장에 일본도 대도시 위주의 발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방 소도시는 젊은이들도 대도시로 나가고 사람이 없어요. 네, 어르신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을 일도 없으면은 놀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안 좋아요. 인프라를 설비할 일도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 도시에 활기가 돌잖아요. 그럼 어르신들 통역, 길 찾기, 공항 안내 알바, 음식점 알바, 일자리가 늘어나. 해외 관광객 상대로 하는 음식점, 아니 기념품 가게, 쇼핑몰 이런 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항공사에게 돈 줘서 한국 뭐 광고하는데 해가지고 일본에 오게 만드는 게
예를 들어 저 관광 수익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라 하더라도 그 지방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거. 왜? 아까 말했지만은 다른 데는 우리를 쳐다보지 않는데 우리를 쳐다봐줬어. 라는 것 자체에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간혹 이런 거 얘기하면은 아니 뭐 한국 관광객들은 돈을 안 써서 중국보다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 일본 내에도. 근데 돈 안 쓰는 그 친구는 아까 말한 도쿠시마 도토리 가도 안 해요. 걔들이 더 도움이 안 되는 일본 애들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론은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당장에 아까 말한 저런 지방 소도시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가서 돈을 안 쓴다 하더라도 와주는 것만 해도 땡큐인 거예요. 날바날바 기순, 자기를 봐줬다는 거잖아.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을 때 그대가 나를 쳐다봐줬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행 가는 사람도 나름 대접받는 기분이니까 기분이 좋고, 예,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데는 무시하지만 우리를 봐주는 서로 윈윈이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아까 저런 식으로 일본 지방신문에서 한국 사람들, 해외 관광객들이 와서 너무 땡큐다 라는 식으로 기사가 자주 쏟아진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좋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그 해외에서는 일본이라고 하면 도쿄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방 출신 저조차도 도쿄는 완벽하게 일본을 알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역시 지방 도시, 한국에서 말하면 소도시의 모습이 이게 제가 느낀 게는 진짜 일본의 모습에 가까우니까 그런 곳에 많이 와주시면 서로 이해도가 올라가고 좋다고 느껴요. 그리고 한국 분들한테도 일본 회사랑 비즈니스 할 때, 그리고 유학이라든지 취업 생각하실 때 있잖아, 진짜 일본의 분위기를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상황 아주 좋다고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뭡니까, 한일 관계 당장에 뭐 최근에 교류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각 지방 사람들, 그럼 저러면 일본 지방 사람들도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많이 와주니까 어떤 나라일까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렇죠. 한일 간의 교류가 점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도쿄, 오사카뿐만 아니라 저런 지방 소도시와의 관계도 상당히 좀 밀접하게 한일 관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